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주식 투자엔 휴식도 필요하다. 쉬는 것도 투자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쉬는 것도 투자다. 바로 자산 10조 원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의 말인데요. 현재 살아있는 헤지펀드의 원톱이자 영국의 중앙은행은 영란은행을 굴복시켰던 조지 소로스가 한 말이기에 더 많이 회자되는 것도 같습니다. 최근 승승장구하던 반도체 업종이 갑자기 주춤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잠시 관광 모드로 돌입하는 것도 관망 모드로 돌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죠. 승부는 꽤 오랜 시간 후에 결정납니다. 자, 이 광복절 저녁이고 내일은 대체 휴일이 됩니다. 일단은요, 푹 쉬는데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8월 1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효신의 기프트로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님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박효신의 기프트였습니다. 3600번님, 번호가 좋으시네요. 가게를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월요일 지나서 내일 또 화요일까지 쉬어가려고요. 어서 빨리 장사한 돈 끝없이 새는 날 오기를. 그렇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고요. 또 이렇게 지금 또 힘들고 그럴 때는 오히려 진짜 우리 3600번님처럼 좀 더 힘을 비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곧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그렇고 코로나19도 끝나고 정말 돈, 장사한 돈 끝없이 새는 날 올 것이라 또 확신하고 또 기원합니다. 8114번님, 백신 맞고 이틀 동안 앓았어요. 건강하기도 힘드네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예, 우리 8114님 빨리 이제 또 백신 맞고 이제 확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 잠시 후에는 오늘 돈 버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 투어 있죠.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또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가 함께합니다. 우리 신익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4327번님. 네. 신 기자님은 좋은 곳들 많이 다녀서 아주 젊게 사실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도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영보이스. 신익수. 그 사람마다 원래 에너지가 있잖아요. 소장님 목소리 딱 듣는 순간 돈이 벌릴 것 같은 에너지, 돈의 기운이 있고요. 그 요거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소리를요? 목소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법. 긍정의 기운을 뿜는 뭐죠? 요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뭐죠? 인사만 잘하면 됩니다. 만났을 때 있죠. 네. 우리 황건희 PD님 만났다. PD님 반갑습니다. 이러면 가을 개편 때 여전히 자리가 보존이 되는 거죠. 요것만 잘하셔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그 인사잖아요, 그거. 인사만 잘 된다는 높여요? 톤을 높여? 그렇죠. 당연하지요. 이게 하이톤으로 항상 가져야 하이톤. 되고요. 네. 그리고 항상 기분이 나쁘더라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인사만큼은 잘하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신익수 기자가 네. 뭐 찡그렸다든가 네. 평소에도요.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방송용 뭘 거부한다든가. 방송용이니까요. 네. 아니 진짜로. 집에 가면 화덩어리고요. 네. 앉아서 그냥 소파만 차지하고. 이제 신익수 기자가 여행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 있죠. 신 기자 내지는 뭐 선배라면 익수야. 어디 뭐 잡아줘라. 어디 해줘라. 하루에 한 몇 건 들어옵니까? 이게 사실은 일의 비중을 따지잖아요. 그럼 본업이 한 50. 그리고 민원 해결이 한 50 정도.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줄었다는 거. 그게 한 50 정도다. 보시면 되는 거죠. 아직도 남아 있다. 네.
그럴 때 하이톤. 하이톤. 그래도 긍정적으로 일단 오케이는 하고 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딱 좋게 말하고 난 뒤에 나중에 거절을 하더라도 예 일단은 좋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후배도 민원 넣나요? 후배들도 넣죠. 요즘에 요것들이 네, 요것들이 걔들은 MZ.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선후배가 없고 네. 인간 대 인간이니까 네. 네. 아는 만큼 네. 부탁을 하는 거지요. 늘 하이톤, 영보이스. 네.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오늘은 그래서 하이톤으로 네, 하이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데리고 가까운 곳 한번 찍겠습니다. 가까운 곳. 가까운데 기가 막힌 곳이죠. 경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공장 동네였던 시흥이라고 시흥. 시흥. 네, 그렇죠. 예. 수도권 시흥. 시흥이 사실은 뭐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시흥하면. 근데 네, 여행을 시흥으로 간다는 그죠? 게 안 와닿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편하게는 전철 4호선 예. 4호선 종점 오이도역 가잖아요. 예. 네. 3호선 종점인가요? 4호선 종점인가요? 4호선이죠. 4호선 종점. 네. 오이도. 네. 오이도가 오이도에 내리면요. 네. 오이도에 내리면 그쪽부터 해 가지고 이 시흥 라인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코스를 지금 여행을 가는데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시흥은. 근데 여기가 네. 요즘에 천지개벽했습니다. 제가 네. 포인트만 딱 일러드릴게요. 재밌습니다. 네. 여기가 일단은 요 시흥 가시면 여기가 시흥 신도시라 불러요. 신도시. 네. 신도시라 부르고요. 여기에 가서 처음 볼 게 네. 예전에 없었어요. 갯골 생태공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생태공원. 아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요 동네를 어떻게 부르냐면 예. 우리가 그 배곶이라 불러요. 배곶. 고자가 고 밑에 지읒 받침을 쓰거든요. 네.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역사 문제나 지리 문제 많이 나오는데 네. 많이 있고 곳이 있어요. 곳이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많은 쏙 들어간 거. 네. 바다 옆에서 쏙 들어간 거. 네.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영일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쏙 들어간 네. 거. 그리고 곳은 툭 튀어나온 거. 나온 거. 배꼽처럼 네. 오이 배꼽처럼 참외 배꼽처럼 툭 튀어나온 게 곳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툭 튀어나온 곳이구나. 생태공원도 툭 튀어나와서 만들어진 거구나.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그래서 갯골 중심으로 형성된 네. 습지. 예전에는 여기가 염전이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염전이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정확한 지명으로는 장곡동. 네. 장곡동 근처인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의 여행을 갈 정도입니까? 골프장이 18홀이잖아요. 예. 요거를 방송용 용어로 부족하지만 평수로 따지면 네. 여기 한 30만 평 정도 돼요. 네. 요거 절반 정도. 나인홀. 나인홀이죠. 나인홀 돈다. 나인홀 돈다. 어마어마한 예. 크기의 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시면 그냥 꿈의 공원이 펼쳐진 듯한 느낌. 여름에는 여기가 전부 초록초록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물놀이장 이런 거, 그리고 맨발 광장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 학습장, 그다음에 테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바다 정원 같은 거, 유채원,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원 같은 거 있고 다양한 설치물들이 있으니까 구경하시면 되고요. 가장 압권이 여기에 예. 시간의 언덕이라고 해서 시간의 언덕. 그래서 시간의 언덕 딱 보면 지금 그 우리 유튜브 시교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죠. 잠깐만, 저 지금 저기 곳이 지금 생태공원입니까? 생태공원 시흥? 아니에요. 안에 있는 시간의 언덕. 외국 같은데요? 완전히 지금 가시면 저는 초록초록한 분위기로 해외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시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저기서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강의할 네. 때마다 네. 86400 기억해야 돼요. 시계를 보면 네. 86400 이게 뭐냐면 86400. 하루의 시간들이 있죠. 초로 바꾸면 86,400초입니다. 초.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이걸 달러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같이 당신에게 86,400달러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데 이건 스톡은 되지 않아. 쌓이지는 않아요. 네. 그날 다 써야 돼. 네. 그럼 얼마나 이 86,400초를 농밀하게 쓸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하고 스톡되지는 않지만 네. 내가 정말로 한 1분 1초를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느끼고 나오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외워야 되겠네요. 86400. 당연하죠. 네. 강의 때마다 제가 써먹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죠. 너와 요런 86,400초를 함께하고 싶어. 하루를 네. 농밀하게 쓰자 우리. 네.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꼭 봐야 될 거.
여기 가신 김에 무조건 봐야 될 게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인데 이게 생태가 얼마나 이게 사이즈가 크길래 전망대까지 나인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프장으로 치면 나인홀이다. 흔들 전망대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시그니처입니다. 거의. 예.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 회전형으로 생겨가지고 나선형으로 저렇게 멋있게 위로 치솟아 있거든요. 아니 아까 사진도 그렇고 지금 사진도 그렇고요. 해외 같은 느낌이죠. 예, 뭐 처리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처리된 거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다. 높이가 22m, 네. 6층 구조고요. 저게 진짜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람이 불 때 풍화중이라 그러는데 예. 풍화중 흔들림이 원래 10mm 정도가 있어요. 10점 정확하게는 741mm가 거의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죠. 약간 어지러운 정도. 예? 최대 허용치는 요게 42mm입니다. 흔들흔들한 느낌이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라마 남자친구 예? 박보검 씨하고 송혜교 씨가 여기서 사랑을 속삭였다. 그런 곳이니까. 박보검 군과 그럼요. 송혜교양. 해교양이 네. 저기서 사랑을 속삭였던 곳이니까 저를 다 보시고 저기 있는 기어이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 잠깐만 여기가 이 오이도역에서 먼가요? 오이도역에서 굉장히 멀긴 해요. 오이도역까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일러주는 코스로 갈 거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왜냐하면은 저기는 차를 갖고 가면은 연인이 운치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왠지 그렇죠. 가야 될 것 같죠. 손잡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투어 코스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요 생태공원 보고 난 뒤에 네. 여기에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오이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전망대 갔다가 8km짜리 코스가 있는데 여기가 요 신도시에 딱 가시면 백옷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배꼽 언덕이 있어요. 이게 제주도에 가면 약간 오름같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네. 얼마 안 돼요. 툭 튀어나와 있고 네. 요 가운데 딱 서면 기가 모인다. 그래가지고 요 기운을 받은 다음에 트레킹 코스를 건너가면 돼요. 그게 바로 바다예요. 네. 트레킹 코스 건너가는 다리가 재밌습니다. 이게 백옷 육교라고 불리는데 예. 디귿자구죠. 하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약간 디귿자 형태로 되게 꼬아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여기가 원래는 일몰이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몰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오이도까지 걸어가는 트레킹 코스인데 예. 요 이름도 재밌어요. 이제 바다가 바로 오른편에 있고 그다음에 트레킹 코스가 있는 건데 요게 트레킹 코스 이름이 초속길이라 불러요. 초속길. 저기 화면에 잠깐 보시면 예. 왼쪽 편으로 신도시 아파트촌이 딱 보이죠. 예. 잔디밭이 쫙 있고요. 예. 바로 오른쪽으로 절벽이에요. 저렇게. 바닷길이에요. 바로. 저기 갯벌이잖아요. 갯벌이 갯벌이죠. 바로 이어지는 예. 거죠. 바다가 있고. 예. 지금은 물이 많이 들어왔을 상태고요. 예. 원래는 저희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갯벌이 바로 보입니다. 갯벌과 가장 가까운 트레킹 코스고 저기가 원래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초소 아시죠? 네. 부대 병들이 초소. 보초로 썼던 그 초소가 저 길을 따라서 39개가 쫙 놓여 있습니다. 저게 이어지는 게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따라서 초소를 그냥 두면 되게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흥시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요거를 꾸몄습니다. 초소를 테마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 테마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이순신 그리고 상관은 없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이순신. 지금 화면 잠깐 보면 이순신 초소예요. 저기 초소를 이순신인의 거북선 모양으로 약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도 있어요.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맞으시. 예. 제임스 와트. 저거 와트 나왔네요. 저기가 가운데 있는 바퀴 옆에 있는 게 초소예요. 초소. 초소가 있고 저거를 와트 형태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거 재밌네요. 네. 저게 초소예요. 그냥 네. 초소인데 저걸 바꾼 거죠. 그다음에 네. 라이트 형제도 있어요. 네.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발명하신 비행기, 분.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가 달려 있어요. 그 옆에. 그리고 베토벤. 베토벤 교향곡 만드신. 베토벤 교향곡은 저기 보이시죠? 피아노? 저 위에 초소 위에 높은 음자리표가 있어요. 하얀 색깔.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예. 피아노가 놓여 있고요. 예. 저기 옆쪽으로 난간에는 다 음표들이 매달려 있어요. 저렇게 이쁘게. 그런데 저런 곳들에 원래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곳이었죠. 지금 이제 벌어진 이후에 저기 테마길로 만든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 헬렌 켈러까지 이렇게 한 8km 정도가 이어지니까 예. 요거를 보시면서 오이도까지 총총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이도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이도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이도가 나오면 오이도에
가장 상징물이 뭔지 아시죠? 등대. 네. 빨간 색깔 등대.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거 한번 했나? 이거 원래 부산에 네. 저희가 등대 그 빨간 투어하면서 등대 할 때, 등대 투어할 잠깐 때. 앞쪽 네. 서두에 소개했던 곳이 저기입니다. 네. 저 예. 빨간 색깔 맞아요. 등대 있죠. 저거, 기억나요? 오이도 빨간색 등대. 저기에 있고요. 저거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 위에까지. 그래서 회전 계단으로 저걸 올라가면 한 100칸이 넘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네. 저 위에 가면 이제 자물통 있죠. 늘 사랑을 맹세하는 쇠 자물통. 지금은 팔진 않아가지고 저게 본인들이 그 커플들이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난간에 녹슨 자물쇠들이 많이 묶여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새걸 가져가서 가져가야죠. 자기네들 사랑을 맹세하면 되고 저 바로 옆쪽으로는 바로 바다예요. 바다인데 새우깡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방송이라서 새우땡. 네. 요 과자를 들고 가시면 네. 손을 들고 있으면 갈매기들이 채가요 바로. 해운대인데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거 그런 분위기예요. 네. 놀랍죠? 부산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날려주고 네.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밤에 정말 백미인데 여기에 생명의 나무란 게 생겼어요. 생명의 나무.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면 노을 질 때 저 나무. 아니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네. 약간 아트를 심어가지고 되게 이뻐진 듯한 느낌으로 시흥이 완전 천지개벽을 한 거죠.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저 생명의 나무는 네. 저게 밤 되면 하얀 색깔로 빛이 나요. LED 조명으로. 저게 그냥 색깔이 없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하얗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걸 밤에 딱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그냥 멍 때리기 좋은 그 왜 요즘에 물멍, 바다멍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빛멍, 빛을 딱 보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뇌를 넣고 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이 완전하게 커플 말고요. 이제 썸을 타는 커플이 네네. 아침에 이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가는 겁니다. 가서 네. 가서 돌아다니고 그 흔들 전망대 흔들 한번 전망대 갔다고. 올라가야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네, 그렇죠. 트레킹 할래? 가볍게 트레킹 걸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베토벤 갔다가 제임스 와트 갔다가 세종대왕 찍고 갔다가 네. 마지막에 저 등대 오이도까지 와서 등대 올라간다면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를 보면서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죠. 야, 너 진짜 정말 오빠랑 살면서 인생의 나무를 한 그릇 심자 이렇게 하얀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감동을 그건 주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새우땡으로 갈매기들한테 네, 먹이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사는 필요 없고요. 대사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와 좋네요. 네네 그럼요. 그런다면서 네. 그 불멍 아니죠? 뭐죠? 조명멍, 빈멍, 물멍하면서 조명, 라이트명, 빈명, 라이트명까지 딱 끝내놓고요. 네네. 그러면 정말 하루가 알차게 가겠습니다. 그렇죠. 빠뜨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인들끼리 가셨을 때 먹거리. 그리고 그 오이도 앞쪽으로 그 빨간 등대 옆에는 식당들이 다 모였어요. 횟집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여기서 명불허전 꼭 드셔야 될 게 홍합파전 있어요. 홍합전. 파전인데 파전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파전이 큰데 거기에 거의 홍합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파전에 홍합 덩어리들이. 근데 지금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풀리면 그럼요. 가야 되겠네요. 네, 가서 홍합도 드시고 홍합전도 드시고. 그래서 제가 들고. 차를 갖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연인끼리는 이제 여기에서 네, 그렇죠. 술을 마셔야 되는데 홍합전에 근데 대리를 대리 또 이러면 약간 아니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으로 여기는 가야죠. 차를 가져가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여기가 바로 아파트 옆쪽으로 놓인 트레킹 코스거든요. 네. 그리고 주차장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중간중간에 차를 가져가도 되게 편하게. 아니요. 그래도 이제 홍합전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소장님의 그 음흉한 생각을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뭐가 의미한 생각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홍합전만 먹긴 그러니까. 네네. 자, 그런데요. 이곳을 좀 더 편하게 돌아다니는 어떤 그렇죠. 교통편을 마련했다. 제가 지역마다 항상 요거 약간 고민이 되면 추천해 드리는 코스가 있는데 시티 투어 버스가 있어요. 시티 투어 버스. 그래가지고 요 오이도 주변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볼 만한 곳, 찍을 만한 곳들 생태공원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트레킹 코스, 그다음에 오이도의 등대까지 해가지고 묶어서 얘들이 다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통시장까지 찍어줍니다. 여기에 시장 이름이 산미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맛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아까 홍합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오시면 시티 투어 버스로 시티 투어 버스 타고 그냥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한 바퀴 돌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흥입니다. 네. 우리 진짜 서울 수도권은 시흥 금방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꼭 가서. 그리고 시흥에 지역 화폐 이름이 있어요. 전통시장 가면 아까 네. 써야 되는 화폐 이름 되게 재밌어요. 시루라는 거예요. 시루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화폐 이름이 시루니까 이걸로 네, 재밌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연인이 될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 예비 연인들. 예비 연인들 네. 강추하고요. 네. 자, 머니투어 지금까지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요. 네. 아, 우리 박보검 군이네요. 박보검, 우리 야. 흔들 전망대에 올라갔던. 네. 맞죠? 맞나요? 네, 맞죠? 흔들 우리 전망대. 흔들 전망대. 네.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이상권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은 폭염이기는 하지만요, 밤 또 아침에는 가을이죠. 예, 가을의 서막. 피부에 선선함이 와닿아요. 네. 예, 요즘.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하반기로 우리 증권업도 돌입합니다. 예, 네.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약간 그 문제 그 보고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좀 떠들썩한데, 예, 뭐 미래에셋도 곧 나옵니까? 반도체 관련 우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네.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디램이 좋았는데 좀 나빠질 것 같다라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문을 예, 모건 스탠리가 이런 열었죠. 나와서 사실은 네.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 제 깊이는 모르지만 사실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책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켜봐야지만 또 이걸 생각해 보면 길게 보면 네. 또 이럴 때마다 또 길게 들고 있었던 분들이 또 위너였거든요. 언젠가는 또 또 그렇죠. 위너가 네. 됐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 갖고 맞습니다. 계신 분들은. 예, 좋습니다. 진짜 파이팅입니다. 예. 네, 이 말씀밖엔. 예. 자, 알쓸투자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좀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인간들이 금을 찾아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뛰어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그 네. 유명한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골드러시. 네, 이 골드러시 네. 속에서 진정으로 누가 돈을 벌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이것이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점이 뭔가 현대에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 돈을 벌었나? 예. 그것이 결국 주식 투자에 어떤 또 함의도 줍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네.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와 패턴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투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골드러시부터 일단 정리하고 가죠. 예, 네. 1848년도에 미국 세크라멘토에서 가까운 아메리칸 강 지류 한 제재소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에서 그냥 사금을 뜰 수 있을 정도 금이 나왔던 거예요. 푸면 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금을 찾기 위해서 그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화교들도 뛰어듭니다. 여기. 이때 사실은 이 탐욕, 금을 찾으려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고 이 골드러시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가 오늘날 또 기술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 예.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도 네. 사실은 이 골드러시 때문에 도시가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때 밀려왔으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때 사실 허허 네. 벌판이 아무것도 네. 없었던 동네거든요. 네. 이 재미난 건데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도 남아 있는 상징적인 미국의 그 프로 팀이 있습니다. 네. 그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아, 미식 축구팀. NFL 리그의 네. 굉장히 그 명문 구단이죠. 49ers. 예, 49ers라고 그러는데 이게 49ers가 뭐냐면 49년도에 영어로 49이잖아요. 아. 그 ER이 사람을 뜻하는 그 전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1849년도에 황금을 캐러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샌프란시스코 49ers의 헬멧 색깔 무슨 색깔이겠어요? 골드. 네,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헤드기어가 황금빛이라는 게 또 스포츠에도 이 골드러시의 그 역사가 남아 있고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그 색깔도 그 황금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은 아메리칸 강에 정말로 예. 사금이 넘쳐나서 네, 그렇죠. 펐다라고는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것은 그거였었습니다. 하고 이제 수십만 명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그런 막 풀 수 있는 금은 없었고요. 예. 그러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예. 그 수십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까? 금을 예. 캤습니까? 대박의 꿈을 찾아갖고 왔지만 그 대박의 꿈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물거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들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게 금을 캐러 온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의 변화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네. 돈을 번 거죠. 네. 좀 이따 이제 그거는 아껴두시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2회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때 그 마크 트웨인 미국 네. 현대문학의 아버지 승부사. 예, 예. 이분도 이제 뭐 이 시기에 같이 안 가지 않았겠죠. 예. 그 시대에 있었다면 마크 트웨인도 당연히 갑니다. 예. 곡괭이 그리고 들고. 이게 또 지금도 네. 유명한 게 전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 최대 그 소위 말해 차이나타운 우리가 미국의 그 차이나타운 영화를 배경으로 한 거 거기 찍는 배경이 어디냐 뉴욕 아니면 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아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미국 최대 차이나타운입니다. 아 뉴욕보다 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배경이 된 이유가 네. 이 금을 캐러 중국의 가난한 예, 갔던 그 사람들이 정착했구나. 그 노동자들이 금을 캐러 가고 그다음에 금을 캐서 운반하면 철도 같은 게 깔려야 되잖아요. 그 노동자로 가고. 근데 많이 죽었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정착을 했지만 지금은 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샌프란시스코 최고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골드러시에 죄송합니다. 간 분들은 거의 대다수는 돈을 못 벌었고요. 못 벌었죠. 이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도시를 만드는 구성원이 됐다라는 예. 건데 그런데 돈을 번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그 세계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사람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 금을 캐러 온 사람들한테 작업복인 블루진 네. 청바지를 팔아서 네. 갑부가 됐고 세계 최초의 청바지를 발명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청바지에 우리가 보면 립에 나사목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사처럼 이렇게 마디마디 붙어 있잖아요. 네, 그 그게 주머니 원래 호주머니고 끝에 이렇게 예, 있죠. 그게 특허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걸 박아놓으면 튼튼하잖아요. 그 특허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그런 청바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바이스가 나중에 한 일은 뭐냐면 네. 다 흉내내니까 특허 소송 걸어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니네 그 네. 나사못 들어간 청바지는 네. 그 주머니 끝에 그쵸? 귀퉁이에요. 그게 귀퉁이. 특허였던 거 발명품이에요, 네. 발명품. 네. 그 특허를 사들여가지고 리바이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근데 이 사람 리바이 스트라우스 독일계 유태인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분은 거기에 왜 갔습니까? 이분도 실은 골드러시 간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 원래 딴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서부지구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소문 많이 듣고. 벌러 간다니까 네. 걸로 가서 이분 처음에는 이제 옷장사 같은 걸 하셨지. 아, 금 캐진 않고요, 예, 이분은? 행상 같은 걸 하다가 이 사람들이 행상을 잘했는데 갑자기 뭐 그 행사하고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옷 같은 걸 파는데 금 부스석을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옷을 만들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누가 하나가 천을 팔았는데 네. 금방 찢어지니까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너 빨리 돈 물러달라 이거 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며칠까지 튼튼한 거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천막 천으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줬는데 만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하나가 그 나사못 들어간 옷을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리바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좋고 이 그 의리 안목이 때문에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리바이스가 그 편지 받아보자마자 그 나사못을 박은 청바지가 튼튼하겠다. 네. 그래서 그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 나중에 다 사들여서 세계 최초의 나사못이 달린 청바지가 발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리바이 스트라우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바지를 발명한 사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가 이때 만들어진 거고요. 또 이때 만들어진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주로 동부에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은행 워렌 네.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네. 그 은행이 있죠. 네. 웰스 파고 은행. 네. 그게 웰스란 사람과 파고란 사람이 네. 거기에 이제 근로자로 일하러 오신 분들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돈을 송금해 줘야 될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럼 우편 사업을 하다가 돈도 송금해주고 편지도 보내야 되니까. 네, 금 캤어? 물어보면. 돈을 벌어서 차린 게 미국 서부지구 최대 은행인 웰스파고 은행. 이때 또 돈을 많이 버신 중에 하나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꽃갱이를 파신 분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겠죠. 또 모텔도. 모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중요한 그 함의는요. 네. 뭐냐면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뛰어든 사람보다 그런 변화를 이용하거나 네. 변화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대박의 꿈을 갖고 뛰어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이 비유를 하게 되면 카지노 간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를 차려서 자릿세를 받는 사람들이 맞아요.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 아침에 해장국집 뭐 이런 거죠 항상.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 산업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카지노 하러 가시면 안 되고 카지노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 몰리는 그 주제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 그분들이 뭘 할까를 생각해야. 뭐랄까 생각하지.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투자 용어로 다운스트림 작사고 예. 어떤 변화가 생겨서 물거리 흘러가서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느냐. 파킹되는지. 예. 다운스트림의 이거를 보는 끝. 것을 투자 아이디어인데 네. 이게 또 유명한 이 투자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또 그 얘기한 사람이 미국 소형주택 개척자 랄프 웰저라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다운스트림 사고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기술이나 사회적 변화가 등장하면 해당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곳에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 이겁니다. 이게 다운스트림 접근법입니다. 돈이 마지막엔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느냐. 네. 이 사람이 유명한 예를 든 게 1930년대 에어컨. 그 캐리어 아시죠? 네. 그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캐리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미국은 30년대에 이미 에어컨 틀었나 봐요. 만든 거죠. 그 네, 만든 네. 사람이 발명하신 분이 캐리어라는 사람이어서 캐리어 냉장고 세계 최초의 브랜드죠. 네. 근데 이 캐리어는 부자로 죽었을까요? 의외로 발명하신 분들은 부자 죽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에디슨은 그래도 좀 부자였는데. 에디슨은 굉장히 예외죠. 이 사람은 예외죠. 예. 타고난 경영자였어요. 네. 또. 네. 근데 대부분들은 발명하시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테슬라. 테슬라도 그렇죠. 예,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그랬죠. 굉장히 네. 혁신적인 네. 제품을 만드시지만 반드시 돈을 버는 건 아신데 이 사람이 랄프 헨저가 재미난 예를 든 게 에어컨이 발명돼서 정말 진정으로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 지역이나 휴스턴 지역에는 애리조나주에 땅을 산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왜요?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아하하.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네네. 동네인데 에어컨을 집어넣으면 건물에다가 주택단지가 건설되죠. 상가가 네. 만들어질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에어컨이 발명된 다음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가 휴스턴과 텍사스고 거기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보실 때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런 변화가 생겨나는 곳에 변화에 취하지 말고 이 변화를 통해서 진짜 가치가 오르고 돈을 버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에어컨을 가지고 네. 한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얘기를 한 그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아니, 캐리어 이 에어컨요. 캐리어 에어컨 나중에 나중에. 현대 와서 뭐냐면 그 1960년대 건설된 국가가 동남아시아 국가가 하나 있죠. 싱가포르입니다. 네. 그 싱가포르 초대 그 개국의 그 총리했던 리콴유 수상이 리콴유. 네. 에어컨이 없었으면 싱가포르 건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뭐냐면 전기를 아끼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에어컨을 가져서 이 도시를 부흥을 해서 관광 같은 돈을 버는 거지 굳이 전기를 아껴가면서 우리 전기 생산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역발상의 전략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에어컨이고 싱가포르 증권시장이 좋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한때 아시아 헤드쿼터였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 홍콩이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홍콩 많이 가죠. 다음에 네. 금융 허브고 네.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 그 당시에 싱가포르 인덱스 펀드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런 분들 돈을 버실 수 있었겠죠. 네. 예. 네. 지금도 뭐 싱가포르는 교육도 그렇고 뭐 선진국이잖아요. 예, 선진국이죠. 인구가 작아서 우리가 작을 뿐이죠. 예, 근데 약간 리스트에서 재미난 게 제외되지. 그 예. 에어컨이라는 그 문명의 이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네. 싱가포르를 만들 수 있었다고 리컨유 총리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 이 우리가 오늘 골드러시를 한 것은 방금 이상건 전무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다운스트림입니다. 항상 돈이 거기서 벌릴 것 같지만 예. 돈이라는 거는 거기에 있다가 최종으로 또 어디 흘러가죠. 예. 그 마지막 정착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가장 주식 중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한번 얼마 전에 모임에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일단 정유주는 아니겠죠? 예. 아웃됐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에르메스다. 명품주? 예. 왜죠? 왜냐하면 그거는 물가가 오르면 계속 가격을 올려도 다 사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중국인들이 네. 돈을 벌면 명품 중에 어떤 명품을 1번으로 살까? 네. 그래서 그 종목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제가 에르메스 주가를 가끔 봐요. 네. 에르메스가 상장한 이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사는 시점이 제일 싼 가격이었어 항상.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소득이 늘어나면 네.
70년대는 일본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명품을 샀고 네. 80년대 90년대 한국 사람들이 샀고 계속 이렇게 사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돈을 벌면은 소비자들이 어디로 갈까 중국만 보시 마시고 네. 그런 변화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전 세계 인구 많이 늙어가잖아요. 고령화가 되면 도대체 고령화로부터 혜택을 보는 곳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면서 네. 뭐 ETF 같은 것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개별 종목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투자 기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인플레이션 저 태양광 생각했는데 왜냐 올라가면은 석유값도 올라갈 테니까 석유에 근데- 해지하려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근데 되겠다. 변동성이 그러다가 있지만 태양광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가려고 같은데. 에르메스 버킨백 살려면 줄 서서 기다려요. 근데 임계점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격을 올리잖아요. 네.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낙오되지 않을까? 근데 뭐냐면 에르메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에르메스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계속 물가가 압력 있을 때마다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냥. 지금 이 얘기는 근데 우리 이상건 전무가 또 저의 어떤 생각이고요. 예, 우리 예, 청취자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청취자분들만의 거죠. 전문 추천이 아니라 다운스트림을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명품주도 일종의 사람에 따라서는 다운스트림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왜 글로벌 차원에서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정리해 보죠. 짧게 알쓸 한 줄. 예. 그 대박을 쫓지 말고 돈이 가는 물결을 따라서 그 아래쪽 하단에 지갑이 열리는 곳으로 가라. 돈의 종착지를 찾아라. 찾아라. 예. 알쓸 투잡 미래의 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복절 휴일로 내일까지 쉬는 분들 많으시죠? 힘든 시기 또 건강한 기운을 재충전하는 연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848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달려갔다고 하죠.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